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의 신규 의대 설립이 구부 능선에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통합특별시는 결국 반쪽짜리 의대 신설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어제 교육부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서를 최종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엔 교육부가 요구했던 9개 항목을 모두 담지는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경북과 전남 광주에 시설 용지 확보 방안, 교원 확보 계획 등 9개 항목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대학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지자체가 작성할 수 있는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과 정원 규모 등 3개 항목만 취합해 제출했습니다. 2030년 1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해 놓고도 결국 통합이라는 전제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의대 신설의 구체적 계획안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통합특별시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등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 입장은 회의적입니다. 저희가 전제 자체가 통합 합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각각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기획단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요청한 거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경북은 의대 설립 지역과 지원 계획 등 교육부가 요구한 9개 항목을 모두 채운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의대 신설이라는 30여 년 과제가 구부능선 앞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교육부가 예고한 최종 결과 발표는 8월 말. 반쪽짜리 계획서로 교육부를 설득하겠다는 통합특별시의 구상이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통합에 이르지 못한 두 대학과 해법을 찾는 데 한계를 보인 통합특별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 허재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28일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선정위원회에 2차례 불참했던 무안군도 이번에는 참석하기로 해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공청회,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산단 지정 등을 요구해왔으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 이전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 후 첫 추가 경정 예산에 쓸 3,226억 원 가운데 43%인 1,403억 원을 지방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신규 사업을 늘리기보다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교육청 법정 전입금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반드시 써야 할 의무 경비를 해결하는 데 집중될 예정입니다. 다만 높은 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지방채 발행 규모가 다음 달 시의회 심사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군 공무원이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해서 받아낸 데 이어 공사 물량을 쪼개 특정 업체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찰도 공무원 뇌물수수 수사와 함께 10억 원이 넘는 공사 불법 쪼개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공사업체가 장성군의 지방 상수도 16km 구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입찰한 건 지난 2022년 10월. 1차 공사가 한창이던 2024년 3월. 전체 57억 원 중 11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이 다른 업체로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낙찰업체 측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식 입찰을 거쳐 착수한 공사를 감리와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떼어내 특정 업체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단일 공사로 사업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 공사량을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공사 물량이 줄어든 데다 준공 승인까지 늦어지면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합니다. 시공을 하기로 한 거를 갖다가 몰래 우리한테 어떤 동의나 그런 것도 받은 거 없이 그냥 다 줘버린 거예요. 그냥 쓰게 하면 입찰이 아니야. 1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특정 업체에 넘기면서 입찰 과정이나 정식 계약 절차를 건너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의 규모를 훨씬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 공사 금액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 입찰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며 매우 예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감리 측은 공사업체 현장 대리인과 구두로 합의했다고 반박했고
장성군은 공정을 서두르기 위해 긴급 공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경리가 수백억 원대 관리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경리는 이미 지난해 7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됐는데 입대위가 추가 횡령 정황을 발견하면서 경찰이 관련자 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유찬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1,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곳곳에 관리비 횡령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아파트 입대위가 거액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20년 넘게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한 40대 여성 A씨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금액만 440억 원에 달합니다. 법무사님을 선임을 해가지고 추정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계좌가 가족도로 100여 개 이상 개인 거래가 나오고 이 금액이 자그마치 진짜 한 440억 정도 횡령이 돼요. 주민들은 횡령으로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정기적으로 불안하지. 예를 들어서 전기 끄는 뭐 찍었쇼? 밴드 공사도 못 오고 있잖아. 이게 알것 같고요. 얼른 보기 싫어요. 입대위 측은 A씨가 지난 2008년부터 전기요금과 승강기 유지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속여왔다고 주장합니다. 또 계좌 추적 결과 A씨의 전 남편인 현직 경찰과 친인척, 전직 관리소장 등도 횡령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A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 등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입건하고 계좌 입출금 내역과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양유창입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제야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왜곡은 학문도 표현의 자유도 아니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입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제야단체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술 포럼이란 이름으로 5.18 왜곡한 이진숙 의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세력과 쿠데타를 미화하고 독재에 기승하며 46년 전 5.18 정신을 모독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독재에 항거했던 5.18 정신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영령과 살아있는 저희와 부상자들과 또 기타 희생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독감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학문의 이름으로 학살의 책임을 지우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구구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럼 발표자와 토론 참가자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이진숙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숙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5월 항쟁을 왜곡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기만적인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5.18 항쟁은 군사 독재에 맞서 저항한 시민의 역사라며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이 약속한 5.18 관련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민주진영의 사퇴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김대중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남광주형 교육 시스템 도입을 위한 특례를 건의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어제 국교위와 공동 개최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광주특별시 지역 대학들과 공동 선언한 전남광주형 대입 전형에 대해 소개하면서 서논수령과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전남광주형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심은 대입제도라며 생각의 깊이를 평가하는 대입제도로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국교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교위 관계자를 비롯해 김 교육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대입제도 방향과 AI 기반 서논수령 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 진보연대가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에게 정무 부시장 인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시의회와 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연대는 어제 논평을 내고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회 문제 제기에도 정무 부시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시민 배심원 추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무 부시장 체계를 바꾸려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시의회에도 집행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 운영 점검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민영배 통합특별시장과 정부 측 관계자도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를 찾아 현장 시설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축구장 26개 규모의 드넓은 행사장이 주재관과 8개 전시관으로 채워졌습니다. 공정률 97%로 전시관 내부 연출과 기반시설 조성만 완료되면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납니다. 선박람회 조직위는 행사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와 시민 등 300명의 모니터링단, 조직위 여수시가 관람객의 입장에서 각각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해양 생태섬 조형물의 색감 다양화 등 제시된 미비점은 개막 전까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인파 관리라든지 혼잡 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어제는 민영배 통합특별시장이 주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전시관과 야외 무대 등 시설을 둘러본 민 시장은 기상이변 대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당부했습니다. 여성 비율 한 1.6 정도 돼서 2대1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충분히 조금 화장실을 좀 많이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차원의 안전 점검도 오늘까지 진행될 예정. 오는 29일에는 시민 2만여 명을 초청해 행사 전 과정을 리허설해보는 프리뷰 데이가 개최됩니다. 선박람회 개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점검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KBC 김현준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통합지자체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지역 우대 배정 원칙을 이전 계획에 명문화하고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을 직접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원생 사망 사고로 인솔교사에 대해 금고형이 내려진 가운데 사고 결과만을 근거로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어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게 모든 돌발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어느 교사가 두려움 없이 교실 문을 나설 수 있겠느냐며 예측이 어려운 사고까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와 구체적인 안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현장 체험학습 중 4살 원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남권의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남권의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3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고흥의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9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한평이 77명, 곡성이 71.1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금호 석유화학 여수공장에서 석유화학 사업 재편에 따른 NCC 설비 감축 영향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NCC 생산 능력 감소가 후속 공정기업의 원료 수급 불안과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과 서영학 여수시장, 여수산단 주요 석유화학 기업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남광주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부터 저녁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여수 등 26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5도, 목포와 여수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로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와 함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국립목포대가 전남 도립대와 통합 이후 첫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무안 도립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96명과 석박사 141명, 대학 통합 전 전남 도립대에 입학한 전문학사 2명 등 339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립목포대는 지난 3월 1일 전남 도립대와 통합해 전문학사와 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등과 협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다음 달 이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정부 보조사업과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조례안을 최종 발의할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공동주택의 전기 차량 충전기 교체와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해 불필요한 교체와 예산 낭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장권 특별시 의원은 정상 작동하는 충전기까지 교체를 유도하면서 금품 제공과 장기 계약, 요금 인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과 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변압기 과부하에 따른 아파트 정전이 잇따른 가운데 전남 광주 지역 노후 공동주택 변압기 교체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 광주 노후 아파트 단지 500곳 가운데 변압기를 교체한 곳은 65곳으로 13%에 불과했습니다. 기후부가 진행하고 있는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 예산이 최근 3년 새 33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주민 자부담이 커진 건데 내구연한 경과시설에 대한 의무 교체와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